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기초 기본반 강의입니다. 지금 현재 3박자 투자법의 3대 축인 가치 분석, 가격 분석, 정보 분석을 했고요. 추가로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강의를 총 8장을 한 이후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가치 분석 중급반, 가격 분석 중급반, 정보 분석 중급반 강의를 할 것입니다. 총 8장의 구성을 함께 살펴본다면 목차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학의 기초,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게 무슨 공인회계사 또는 공무원 재경직 강의도 아니고 무슨 시험을 위한 경제학 강의도 아니고 우리가 도대체 경제학을 왜 배우는 건지, 주식 투자자로서의 경제학,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의 기초와 함께 우리 주식 투자와 연관된 내용들을 일단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시 이론들이에요. 수요공급의 법칙,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기타 미시 이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시경제학 플러스 국제경제학, 그래서 국민소득과 물가, 경제성장과 경기변동, 통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국제경제학, 환율, 여기까지 우리가 총 8장으로 나누어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면서 나는 지금 재무제표도 못 보고 차트도 못 보는데 굳이 내가 경제학 강의까지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1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경제학의 기초, 그리고 주식 투자와 연관성,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면 좋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장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자예요. 주식 투자자. 주식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학이라는 학문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주식 투자 학과 나왔어. 나 주식 투자 석사 출신이야. 그런 말 없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 학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만들고 싶어요. 주식 투자 학이라고 주식 투자 학과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재무제표 이론도 공부하고, 차트 이론들도 공부하고, 정보학 강의도 하고, 또 역시 경제학 강의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영학 공부, 재무관리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면 바로 주식투자 학부를 졸업한 주식투자에 최적된 학문 공부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련 학문들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은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학문이라고 써 있죠. 모든 학문. 왜? 실전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실전 학문. 우리 주변에 있는 회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상장 기업들을 주식을 매수를 하고 더 비싸게 팔고, 굉장히 실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요. 어느 특정적으로 어느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 실전, 주식 투자 학 하나만 공부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공부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와 관련이 깊은 학문을 고려를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경제학이 첫 번째예요. 왜냐면은 경제학은 우리 그런 말 알잖아요. 노벨상이 세상에서 오래된 학문을 대상으로, 중요하고 오래된 학문을 대상으로 상을 주고 있잖아요.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 힘썼던 사람들한테 주는 노벨 평화상, 이런 여러 가지, 노벨 문학상, 이런 상들이 있죠.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있잖아요. 노벨 경제학상.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학문, 비즈니스 쪽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는 예전에 경제학 책 중에 죽어있는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주식 경제 이야기인가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경제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하지만 그분들의 이론들이 아직도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들이에요.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컴퓨터 공학, 무슨 500년 전에 컴퓨터 공학이 있었겠어요? 300년 전에 있었겠어요? 컴퓨터 공학이라고 해봐야 100년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100년이 뭐예요? 그런데 경제학 몇백 년이 됐다는 얘기죠. 몇백 년. 몇백 년 전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라는 겁니다. 경제학 말고 경영학도 역시 주식 투자와 관련이 깊은 학문이에요. 경영학에서도 특히 재무관리와 회계학. 그래서 회계학은 별도의 회계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같이 합쳐놨습니다. 재무관리와 회계학은 주식 투자와 역시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학 전공 서적 중에 주식 투자자로서 공부해야 될 만한 책 3권만 꼽으라면 첫 번째 경제학 원론, 두 번째 재무관리, 세 번째 회계학 책입니다. 이 3가지가 대학 전공 서적 중에 가장 주식 투자와 관련이 깊은 학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3권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어려운 전공 서적들은 봤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니, 회계학 공부했으면 재무제표를 왜 못 봐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그리고 플러스 실전이죠, 실전. 자, 수영을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해적이라는 영화에서 유해진 님이 음파 하나로 웃기는 그 대단한 연기력. 그죠? 여기서 저도 수영을 배웠지만 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마 거꾸로 했었나? 파 이랬나? 하여간 굉장히 재밌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수영을 말로 배울 수 없어요.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직접 내 몸이 물에 들어가서 누워서 엎어져서 내 몸을 뜨게 만들어야 되고 발장구를 치면서 앞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고 물로 이렇게 손으로 물을 잡아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수영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글로 읽는다고 수영을 배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내가 잘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학, 재무관리, 회계학 책을 정말 다 보고 차트 책, 정보학 책, 온갖 주식 책 다 보고 한다고 하면 주식 잘할까요? 아니에요.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하면 주식 잘하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뭐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경영학과 교수겠죠. 왜? 공인회계사 되려면 이거 공부 다 해야 되는데 경영학과 교수 되려면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데 그지 않아요? 그분들이 주식을 대가라는 소리를 잘 못 들었는데요. 왜? 주식은 학문이 아니고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 근데 여기 뭐라고 써요? 학문. 자, 실전은 실전이되 아니 학문을 해놓고 지식을 해놓고 자, 제가 지식과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학문과 실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지식을 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경험을 쌓아야 되듯이 학문적으로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전적으로 겪어봐야지 되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학문적으로는 그래도 뭐가 관련이 있는데 얘기해 줄게. 뭐 경제학, 재무관리, 회계학이랑 관계가 있어. 심리학 관계가 있어요. 심리학.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알렉산더 엘더의 책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Come into my trading room, 그리고 심리 투자 기법, 트레이딩 for living,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알렉산더 엘더가 심리학 박사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게끔 굉장히 심리적인 내용들을 잘 풀어놨더라고요. 매수자의 심리, 매도자의 심리, 돈을 번 사람의 심리, 돈을 잃은 사람들의 심리, 그런 심리들을 굉장히 잘 풀어놨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 그런 결심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건대부동산 대학원도 나오고 뭐 경희대학교에서 와인 석사까지도 받고 주변에서 와인 석사 받았다고 하면 놀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와인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또 와인을 마셔봐야 취미로 마시는데 저는 와인을 공부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석사 졸업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너는 공부가 취미?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부가 취미는 아니에요. 세상에 공부가 취미인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거에 꽂히면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인은 제가 좀 제대로 배우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심리학을 사실은 제가 한번 꽂힌 적이 있었어요. 왜? 알렉산더 엘더 때문에. 알렉산더 엘더 책을 보면서 와, 심리학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방송통신대학 심리학과 또는 어떤 일반 대학 야간 심리학과를 좀 이렇게 지원을 할까 좀 고민을 몇 달 했었어요. 몇 달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공부가 취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심리학을 배우고 싶었으나 배우진 못했고 그냥 한켠으로만 남겨있는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학문이고 공부하고 싶은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통계학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적 분석이랄지 이런 데이터를 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통계학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주식 투자를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할 때 어떤 양적 분석을 위주로 퀀트 분석을 위주로 데이터를 돌리는 위주로 심지어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위주로 한다면 통계학을 공부하면 훨씬 좋겠죠. 그죠? 다음으로 국영수학.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초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요즘 애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국영수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국영수 이런 말 썼잖아요. 저희 때는. 국영수가 반항할 때 막 그러죠. 고등학교 때. 국영수가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요. 막 이러면서 공부 안 하잖아요. 살아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을 가냐 못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영수 자체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보세요. 저는 국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학문으로서의 국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에 대한 이해력, 표현력 너무 중요해요. 제가 특히나 온라인상에 블로그를 하고 또 블로그 이웃들과 소통을 해다 보니까 정말 알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온라인상에서 블로그 할 당시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답글을 달잖아요. 댓글을 달잖아요. 댓글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은 한국말 잘 모르나 싶을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틀렸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길게 막 몇 줄을 썼는데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리 긴 글을 봐도 의도가 뭔지는 파악하는 습관은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주식 투자를 잘하거든요. 보세요. 주식 투자에서 얼마나 국어가 중요한지. 우리 하루에 수많은 정보를 보고 있잖아요. 뉴스, 리포트, 공시. 그것들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되어 있죠. 굉장히 긴 글로 되어 있죠. 그 긴 글들 중에 읽어서 포인트가 뭔지를 체크하는 거. 그게 국어 실력이잖아요. 또 포인트가 뭔지를 체크해서 정리하는 거. 정리해서 기록하는 거. 심지어 저처럼 이제는 기록한 걸 보여주는 거. 저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어를 못했다면 리포트나 뉴스 같은 거를 정리도 못했을 것이고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도 못 썼겠죠. 국어는 그만큼 중요해요. 영어는요? 영어도 중요하죠. 회화는 못하더라도 읽을 수 있으면 좋죠. 또 원서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나라보다도 주식 투자 선진국인 미국의 관련 기사들 영어로 볼 수도 있고 영어를 할 줄 알면 좋겠죠. 수학은 어떤가요? 보세요.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그 다음은 뭘까요? 2048, 4096, 8108, 8192? 여기까지만 하겠네요. 어쨌든 저는 암산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수가 무슨 수학이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수학적 개념, 확률적 개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몇 퍼센트가 수익이 났는지 투자 비중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계산의 개념이 사실 주식 투자에서 중요해요. 특히 암산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쌀집 계산기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툭툭툭툭 치면서. 그냥 웬만한 건 머릿속으로 암산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7종목을 사면 한 종목당 한 15% 남짓 사면 되겠구나. 뭐 10종목은 당연히 10%씩 사면 되겠구나. 또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이 되면 20%가 남았구나. 20,000원에 샀는데 18,000원이 되면 10%가 떨어졌구나. 뭐 어느 정도의 암산은 당연히 빨리빨리 나와야지 빨리빨리 내가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국영수학. 이 모든 학문들이 딱 주식 투자와 관련 있는 학문들이에요. 공부할 거 너무 많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써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거 다 패러디예요. 패러디. 아재 개그죠. 아재 개그. 있잖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잡았으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뭐 침대는 뭐 봐서 본다고 뭐 아나? 누워야 알지? 뭐 잡았으니까 뭐 이런 광고도 있지 않아요? 어쨌든 주식 투자는 과학적인 학문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좀 예술적인,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이 좀 동시에 들어간 느낌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으로만 다 해설이 될 수는 없어요. 과학으로만 다 해설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주식 투자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수많은 기계들이 싸우고 있겠죠. 하지만 기계가 펀드를 운영한다는 거는 아직은 때일은 망상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국내 유수의 펀드들, 해외 유수의 펀드들도 다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듯이 아직은 사람이 하고 있고,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이유는 결국은 아직은 과학의 범주가 아닌 예술의 범주이다. 또 학문의 범주가 아닌 실전의 범주이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베이스를 알고 실전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나서 예술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 많은 학문 중에서 가장 관련이 깊다고 제가 생각하는 경제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저는 재무관리 강의도 하고 싶어요. 회계학 강의는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재무제표를 보는 법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경제학 강의, 재무관리 강의는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경제학 강의를 하는 거고요. 팟빵 혹시 청취자분들은 제가 팟빵에 맨큐의 경제학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경제학의 기초에 대해서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를 이렇게 10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을 발췌한 것이고요. 자,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얘기예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지만 또 역으로 그 공짜를 우리가 잘 이렇게 공짜를 잘 챙겨 먹어도 좋아요. 예전에 보니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프로그램에 무슨 경품 이벤트만 막 이렇게 해서 당첨되시는 분 나왔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무료 경품 이벤트에 참가를 해서 뭐 냉장고가 집에 막 5개가 있고 뭐 TV가 4개가 있고 막 이런 분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건 공짜겠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그게 공짜는 왜? 회사에서는 마케팅비를 쓴 거예요. 그 경품 이벤트를 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를 알리는 거죠. 그런데 회사는 회사대로 마케팅비를 썼으니까 만족을 할 것이고, 또 그 경품 이벤트에 참가해서 상품을 타신 분은 어쨌든 10원도 안 드리고 노력은 드렸겠지만, 시간적 노력은 드렸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분은 분명히 시간적 대가는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사실은 대가가 있다가 여기서 금전적 대가도 있지만 플러스 시간까지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시간까지 투자 안 하는 선택은 없어요. 어떤 선택이든지 금전적인 건 돈 안 쓰는 선택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은 무조건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들, 시간들까지 고려하면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는 거예요. 선택의 대가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무엇이 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경제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경제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경제학이 주식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단 이러한 이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테크 과정에서, 넓게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좁게는 재테크 과정에서, 조금 더 좁게는 주식 투자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몸에 박혀있는 사람과 박혀있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모든 선택에 대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 막혀요. 그러면서 나중에 큰 돈 잃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대가 있다는 거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선택의 대가에는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 기회비용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선택을 못해요. 왜? 아니 내가 무슨 백수도 아니고, 백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무언가가 있는데 보통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어느 효익이 있는데 이걸 못하고 저걸 한다면 굉장히 큰 걸 포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A를 주식을 매수를 한다면 뭘 포기한 거예요? B와 C와 D 다른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걸 포기한 거예요. A를 사면서 그런 걸 포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되죠. 이게 아무거나 사면 되지 뭐가 아니고 나 A를 산다는 얘기는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기회비용은 반드시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계. 여기서 말하는 한계자를 잘 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의 한계가 아니고 이 한계. 한계적으로, 추가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경제학에서는 한계라는 뜻이 그게 나의 힘의 한계가 다달했어. 이런 정도의 뜻은 아니고 추가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판단은 총량보다는 추가적인 양에 대한 판단으로 하자. 이건 좀 약간 경제학적인 얘기인데 이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에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 이거죠. A랑 B가 제품이 똑같아요. 제품이 똑같아요? 근데 A가 10,000원이고 B가 5,000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산다고요? B를 사요, 5,000원짜리를. 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A가 10,000원이고 B가 5,000원. 우리는 너무나 5,000원짜리를 사요. 또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떡볶이와 만두를 만드는 원가가 똑같아요. 둘 다 원가가 3,000원이 들어요. 떡볶이 1인분하고 만두 1인분 만드는데 내가 3,000원이 들어요. 그런데 만두는 5,000원에 팔고요. 떡볶이는 10,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분식점 사장님은 뭘 팔아야 돼요? 떡볶이를 팔아야 돼요. 왜? 우리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니까. 공급자건 수요자건 누구건 경제 참여자 누구든지 바로 경제적 유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알바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르바이트생들이 똑같은 편의점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요즘 편의점 잘 안 다녔어요. 편의점이 두 개가 있는데, A 편의점, B 편의점이 있는데, 똑같이 24시간 편의점이고 나는 밤에 야근을 해야 돼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너무 졸린 시간에 해.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 A에서는 시간당 10,000원, B는 최저임금 시간당 7,000원 이렇게 줘요. 어디서 일할 거예요? 10,000원 주는 데서 일할 거예요? 7,000원 주는 데서 일할 거예요? 당연히 시간당 10,000원 주는 데서 일하겠죠. 그게 왜?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경제학의 기본은 자유거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걸 수도 있어요. 야, 우리 경제학 공부하자. 다 모아놓고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최고야. 자유거래가 최고야. 시장 경제를 인정해야 돼. 그게 자본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자본주의의 핵심이 시장경제, 자유경제. 그래서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일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시장의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무슨 뜻이냐면 시장 우월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이 제일 좋은 거야. 시장에서 다 이루어지면 돼. 시장에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다만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건 또 뭐냐면 정부의 역할을 인정한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우선주의를 채택하더라도 시장이 실패하는 시장 실패, 소위 말하는 경제학적인 용어로서 시장 실패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 비효율, 시장 실패가 나올 때 바로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어? 또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국가의 존립,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의 존립이 필요한 이유가 되니까. 다음으로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너무나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생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국민 생산성, 국민 생산, 이거 뭐야? 쇠창살성, 그런 건데요. 경찰청 쇠창살은 녹슨 쇠창살이냐, 새색창살이냐, 이런 거랑 똑같은데요. 생산성, 국민 생산성. 우리나라 국민 생산성은 높은 국민 생산성이냐, 낮은 국민 생산성이냐.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의
국민들 소득 수준을 높이고 후생 수준, 복리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또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역시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잖아요. 그럼 자원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결국은 사람밖에 없고 사람들이 우수한 인재가 돼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 다른 나라 대비 품질 좋은 제품, 산업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핵심은 1인당 높은 생산성이고 높은 생산성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선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겠죠. 다음으로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제 이게 거시 파트인데요. 거시 파트에서 통화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통화량은 뭐냐면 돈의 흐름이에요.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시장에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많이 쓰겠죠,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 돈을 많이 쓰겠죠. 돈을 많이 쓰면 서로 살려고 그래요.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땐 서로 못 사잖아요. 못 사니까 물가는 내려가요. 사람들이 돈이 많을 땐 서로 살려고 그래요. 서로 많이 사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다음으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 인플레이션, 실업,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을 뜻해요. 물가 상승. 실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상태를 뜻해요. 자, 일을 못하는 상태 실업률이 높으면 아까 말한 사람들이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업자가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많이 못 쓰겠죠. 많이 못 쓰면 당연히 물가 인상이 아니고 물가가 안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반대 관계죠. 예를 들어 실업률이 낮으면 사람들이 다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게 된 거죠.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게 되면 돈을 많이 쓰겠죠. 돈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면서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으면 인플레이션율은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은 낮다. 뭐 이렇게 보면 당연히 상충관계. 상충관계라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충돌한다. 서로 반대관계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학 1장부터 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의 기본적인 이론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경제학은 이런 것들이야. 우리는 뭐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기회비용을 체크를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한계적으로 하고 우리는 돈에 반응을 하고 자유적으로 시장에서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실패할 때는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여러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경제학의 내용들이에요. 이 중에서는 8장에서 한 번 더 다루어질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주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8장 안에 다시 안 다루어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10대 기본 원리까지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경제학의 기초와 주식 투자 계속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